네, 부족. 현금과 부족. 자, 일단 현금 과 부족은요. 정의가 뭐냐면 현금이 이 과자가 이어주는 조사의 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현실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너 너무 과해 할 때 그 과자 써요. 과하다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넘치거나 현금이 부족하거나 할 때 잠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일하게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왜? 과다일 때도 쓰고 부족일 때도 쓰기 때문에 잔액이 유일하게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금 과부족부터 분개를 좀 끊지 마세요. 그래서 찍는 겁니다. 50%로. 자, 그럼 현금 과부족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옆에 붙이고. 자,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장부상 현금과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따지면 내가 이제 현금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어. 근데 이제 3만 원 있는 줄 알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현금 부족? 근데 내가 이제 3만 원 있는 줄 알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4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현금 과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잠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주주들한테는 장부상 현금으로 보고해요, 실제 현금으로 보고해요,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장부?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의 장부를 보니까 장부에 현금이 얼마가 돼 있냐면 1,0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억? 장부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 회사 돈 많다. 투자할 만 나겠다. 해서 투자했다? 그래서 장부상 현금은 1,000억이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00원. 여러분 표정이 뭐 그러니까 사례 들려고 어떤 걸 쓰는지 했죠. 그러면 장부에 적혀져 있는 1,000억은 어떤 정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먹튀하려고 1,000억 이렇게 하면 다 받아먹고 1,000원밖에 없어요. 웬 떡이냐고.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식회계라고 해요. 장부를 분을 칠하는 거, 화장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즉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 전달할 때는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돼. 실제로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금 정보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날짜에 반드시 여기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 발생한 날에.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방금 했지만 임시 계정이고 이미 했었죠. 우리 임시 계정이란 기말에 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0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사례 들어보자. 여기 사례. 자, 2025년 5월 7일. 자, 그리고 여러분 현금 과부족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과다나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12월 31일 날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12월 31일자 분계가 달라져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5월 7일이니까 단기 중에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보니까 자, 장부상 현금은 50. 근데 실제 현금은 60. 그러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려워? 50, 이제 숫자 알려드리는데 60이 더 큰 숫자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 어디가 자랑 한번 해. 예,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만 원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다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얘는 이제 현금과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현금과 부족이 발생한 연도에 발생한 날짜에 장부상 현금 잔액을 실제 현금 잔액으로 맞춰주는 작업해야 된다라고 했죠. 주주한테는 실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현금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여러분 화살표 여기 장부상 현금 50에서 실제 현금 60으로 맞추려면 현금이 늘어야지.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현금 과부족을 냈다 갈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시험에 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례 이어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니까 원인이 파악이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 두 번째 원인 파악되는 애입니다. 자, 보니까 자 5월 15일 날 되니까 현금 과다액이 5월 7일 날 10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은 이자를 받았대. 이자 들어왔는데 이거 이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임시 계정은 원인이 파악되면 까야 되죠. 까야 되니까 어디로 까요? 지금 현금 과부족. 차변으로, 대변으로. 차변 왜? 지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보이니까. 보이니까 차변으로 8만 원 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 2번만 냅니다. 1번 안 줘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사례 2번만 딸랑 냅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과부족 10만 원으로 처리했던 것 중에서 8만 원은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그럼 일단 원인이 파악됐으니까 이자 수익이 8만 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8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금 과부족 원인 파악됐으니까 없애야죠. 근데 지금 분계 빵꾸 어디 나요? 차변. 말아서 차변에 이렇게 냅다 갈기면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이 알아서 감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남은 현금 과부족은 2만 원이죠. 과다가 시험엔 여기까지 출제합니다. 뭐냐면 자 보니까 자 2025년 12월 31일 기말 결산시까지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현금 2만 원이 과다한 게 원인을 모른대요. 아이씨 모르겠다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이 2개가 튀어나와요. 자, 외우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암기입니다 여기. 잡 이익과 아이고 어디였어? 잡이익과 잡손실인데 자고로 잡이익은 수익이고 잡손실은 비용입니다요. 둘 다 어떨 때 쓰는 공통이 뭐 이거예요. 공통이 핵심 요거예요. 그치. 조심하셔야 돼요. 임시 이거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임시 계정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거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말까지 파악 안 돼야 됩니다. 기말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시 계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 안 될 때,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가지급금하고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파악 안 될 수 있잖아요. 기말까지. 그때 자백이나 잡손이 쓰는 거예요. 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 이거는 시험에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여러분들 듣고 버리세 나중에 세법 배우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한다라고 합니다. 하면 2만 원을 깎아줘요. 소득세 같으면 2만 원. 2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금액이 중요하진 않은데 수익은 맞으니까 그때 잡이익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손실 본 거 있잖아요. 손실 본 것 중에서 한 금액이 한 10,000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잡 손실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 임시 계정의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이 안 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잡이익 쓰고 언제는 잡손실 쓰냐면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잡이익이고 기분 나쁘면 잡손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이 2만 원이 더 들어왔어. 과다잖아, 과다. 과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야 정상이에요. 2만 원이 많은데 갑자기 기분 나빠. 왜 많아? 이거는 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금 과잉액의 원인이 기말까지 파악 안 되면 잡이익이라는 수익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어차피 12월 31일이 되면 잔액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2만 원 남죠? 대변에 여기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 우리가 이제 5월 7일 날 있었을 때는 이렇게 10만 원 대변에 있었다가 차변에 8만 원 깠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2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빵꾸 나는 곳에 현금 과부족을 이렇게 적으면 알아서 현금 과부족 잔액이 빵이 됐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금 과부족은 계속 마지막에 적고 있어요. 마지막에 적으면 절대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막 까이니까 반대편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관련된 문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자고로 여기는 또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 한국말이 어려워. 자, 어디냐면은 309페이지. 309 교재 309페이지. 네, 문제 6번에 3번입니다. 309페이지 문제 6번에 3번. 자고로 문제 6번은 별도의 언급 없어도 12월 31일자 분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말 조선말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요.
자, 여러분 볼게요. 미리 해놨어요. 자, 문제 6번은 별도 연금 없어도 결산이니까, 예, 올해 연도 말 분계입니다. 우리 교재는 24년도 교재니까 24년도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죠. 자, 여기 핵심인데, 여러분들, 여기 한국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현금 초과액이 현금 과다액이거든요. 그럼 질문, 현금 과다액이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기 중입니다. 왜? 우리가 12월 31일 날 현금과 보족이 발생하려면 아까 현금과 보족의 뜻이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때 발생해야 돼, 이때. 실제 현금과,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게 12월 31일 날 발생해야 돼. 그게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과거 했겠지. 초과액 5만 원이 기말까지 원인 파악하지 안 된 거예요. 진짜, 진짜. 좀 이따 문제 이제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 보시면, 아, 이거랑 다른 거구나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회계 선생님이지 한국어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현금과 모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자, 그러면 초과액의 원인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잡이익 쓰는 겁니다. 대변에. 맞죠? 그리고 현금과 모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으면 12월 31일에는 현금과 모족 잔액이 0돼야 되잖아요. 0되니까 과거에 현금과 모족 분계를 끊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중에 기말에는 현금과 모족을 분계를 반대편으로 끊어가지고 잔액을 0 만들어야지. 되세요? 요거. 네, 방금 제가 든 사례, 아이, 지워졌네, 진짜. 아이, 열받아, 씨. 아, 왜 지워주는 거, 이런 거. 어디 갔어? 여기, 아까 따지면 현금 초과액이었잖아, 방금. 과다액. 과다액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현금 과부족 여기 차변에 다 있잖아, 없앨 때. 맞죠? 항상 마지막에 적는 게 베스트임. 자, 그 다음에 이제